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놀랍습니다. 전일 연준 의장 지명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양시장이 그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전일의 하락분을 만회하는 듯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5,200선을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가운데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는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JP모건에서는요, 우리 증시의 상방이 7,500포인트까지 강세장이 됐을 땐 열려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 그 가운데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이러한 상승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만큼이나 뜨거운 테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슈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주항공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 국내 이슈도 있습니다만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탄력이 더 붙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드디어 1조 달러가 넘는 초거대 민간 기업이 탄생하게 됐고요. 오늘 A컷 사진으로는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좀 공식적으로 성명이 나온 건데요. 옆쪽에 보시면요.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일론 머스크 명의의 성명이 올라온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xAI를 스페이스X가 인수하는 게 완료됐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인증이 된 것이고요. 합병 후에 기업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1조 2,500억 달러가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는 1,812조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이 한 가지의 그 기업 가치가 이제는 1,800조를 넘어서는 초거대 공룡 기업이 탄생을 한 것이죠. 합병은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난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신호를 줬었습니다. 2025년에 X와 xAI를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우주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하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언급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미국에서 100만 기의 데이터 센터를 위한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내놓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합병이 완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요, 언제쯤 IPO를 신청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6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500억 달러를 모으는 걸 목표로 해서 IPO를 추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이렇게 비상장 회사들의 합병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에 올인을 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머스크가 또 다시 언급을 했죠.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 AI 전력 수요가 지금 현재 지구에서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가요, 기존 전력과 비교했을 때 10배에서 크게는 100배까지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3년 내에 AI의 최저 비용을 연산할 때 최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머스크가 강력하게 우주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선 24시간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원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일괄적으로 안전하게 전력을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기술의 발전을 좀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열 문제이죠. 냉각 상태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냉각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또한 지금 곳곳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많은 토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런 환경을 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규제가 우주에는 없다는 것 또한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인허가 자체도요, 여러 곳곳에 나라라던가 그런 것에 인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연방통신위원회와 같은 인허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간략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스페이스X가 연방통신위원회에
최대 100만 개의 위성 기반의 궤도 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제출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상태가 지금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머스크의 세계를 좀 지속적으로 구축시키고 있고 확대해 나가고 있죠. 점점 더 완성해 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기업 간의 협력의 예상 효과를 보시면요. 스페이스X가 XAI의 우주 데이터 건설에 대한 효과가 있고 또 그록 챗봇을 제공해서 스페이스X가 한 단계 더 진화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테슬라도 역할을 톡톡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옵티머스를 통해서 우주에 있는 정착지를 건설을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메가팩의 배터리를 공급해서 배터리라던가 건설 쪽에 테슬라가 로봇을 활용해서 그리고 배터리를 활용해서 힘을 더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와 XAI뿐만 아니라 보링 컴퍼니 그리고 AI에 대한 두뇌 역할을 하는 뉴럴링크까지 해서 비상장군 기업들이 머스크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통합될 것이다. 모두가 다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결국에는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완성도가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사체는 스페이스X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고 위성에 대한 운영과 생산 같은 경우 스타링크가 그리고 AI 연산 수요는 XAI가 AI 모델은 그록이 실시간 데이터는 X가 그리고 에너지와 인프라는 테슬라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AI 우주 데이터 통신이 하나의 인프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그리고 있는 머스크가 결국에는 단 하나의 머스크 주식회사를 만들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반응은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 헨슨 같은 경우에는 AI와 우주 전력의 수직 통합이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택이라고 이번 합병을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로스 거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거나 기업의 가치를 좀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적 필요에 따른 합병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합병을 한 것인데 기술력이다 아니면 미래 가치다라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라고 또 비판을 하면서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합병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번의 합병이 굉장히 옳은 선택이다 혹은 무리한 선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이번 합병에는 좀 많은 주목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우주와 AI 하드웨어에 대한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성 발사체 그리고 방열 특수 금속 고주파 부품까지 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라던가 정밀 소재들이 필요한 산업군에 대해서 이번 합병으로 또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기술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투자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공급망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간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 그러한 기업들이 강력한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신뢰성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오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요. 이제 AI에서 시작됐던 이 수급의 쏠림이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을 넘어서 우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만 상승하게 되고 AI가 붙은 섹터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AI 인프라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은 좀 국가적으로 좀 우주 항공에 대한 테마,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러한 게 점점 더 각축전을 벌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경쟁력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게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우주 항공에 대한 뷰가 또다시 달라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강한 상승과 수급이 동반되는 만큼 업데이트되는 기사를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조정 하루 만에 국내 증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현재 구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JP모건 측에서 앞서 코스피에 대해서 5,000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 지금과 같은 강세장이 이어지면 7,500포인트까지도 도달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오늘 코스피 그만큼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5,000포인트 다시 한번 복귀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고점을 높여가면서 5,226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1130선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1138포인트 일중 고점을 터치해낸 이후에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 소폭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1130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3%대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과 기관이고요. 역시나 오늘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 순매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5천억 원 이상 순매수.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2조 이상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기관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는 5천억 원 이상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의 경우에는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주목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주항공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스페이스 X와 XAI의 합병에 따라서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불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앞서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기대감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합병과 관련한 발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동반 상승 효과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고요. 또 관련해서 우주 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LK 삼양의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26%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증권과 루미르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현재 구간에는 20%, 15%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YJ링크의 경우에는 8.8%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전고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도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 SDI에 대해서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ES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앞서 목표대로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또 ESS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50%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4분기부터 미국의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고 이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증권가들 DB증권의 경우에는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 주가 48만 원까지 올려잡은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우주항공주 나오고 있는데요. 전고체 관련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7%대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3%대 강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3%, LG 에너지 솔루션도 1.5%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체크해보시죠. 자, 종목 파인더로 시장의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종목 찾는 거 재밌으시죠? 뭐 다 오르니까 내 종목도 얼마나 오르나 체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빨간불을 많이 켠 시장 어떤 종목부터 체크를 해야 할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상상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1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 한꺼번에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른 게 또 굉장히 오랜만인데 뭐 어쨌든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은 하긴 했지만 하루에 또 단일 10% 상승은 또 오랜만입니다. 자, 지금 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하이닉스는 꺾이지를 않습니다. 어제 약간 부러지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어제 이평선에 딱 걸치면서 멈췄고 오늘 또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20만 원 위로 봐야 된다.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위를 봐야 된다.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의심하지 않는 숫자가 그냥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 더블업이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하면서 올해와 내년의 실적 전망치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26년에 100조 정도 벌 거다, 연간. 그런 예상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120조 나올 거다, 150조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졌는데 지금 보시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를 모건 스탠리가 245조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블, 그야말로 더블업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다. 왜? PER이 5배밖에 그러면 계산이 안 되고 PBR이 1.29배까지 떨어집니다. 극도의 저평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한 180조 가까이 나올 것이다. 내년에는 225조대가 나올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58%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TSMC를 압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 PER이나 PBR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자본 효율성 높아지고 고마진 구조, 지금 계속 디램 가격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고마진 구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상승에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한 베팅을 했습니다. 어제 블랙 먼데이에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는 2조 넘게 매수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성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가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얼마나 오르고 있을까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 9.57% 상승세 10%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90만 원대 안착하려고 하고 있고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8, 9%가 올라가는데 다른 소부장 업체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소부장 업체들이 오히려 밸류상 비싸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밸류가 더 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쏠리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또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불장입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5%, 6% 가까이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미래에셋증권도 함께 올라갑니다. 물론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증권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동네 인근에 있는 증권사 지점에 한번 가보셨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넘쳐난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요 HTS로 거래하기가 힘드시니까
이 지점에 찾아가서 계좌도 개설하고 투자 상담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온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1일 거래 대금이 50조 원대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1월 달에 평균 하루 거래 대금이 57조 9천억 원, 그리고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최근 5거래 70조 원대도 넘어갔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지금 자금이 주식시장에 쏠리고 있고 ETF 투자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도 ETF 많이 사시잖아요. ETF 거래 대금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수는 올라가니까 증권주가 거래 가격이 연동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코스닥 부양책 한다고 하고 있죠. 올해 MSCI 선진지수 편입하는 거 준비하고 있죠. 퇴직연금이 지금 증권사 퇴직연금 쪽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 이러니까 자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가상자산법안 통과되면 STO 거래 결국엔 또 증권사에서 할 겁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플러스 알파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증권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주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이 일단 일론 머스크의 영향도 있으니까 22% 올라가고 미래에셋증권 우선주도 14%가 올라가고 자, 신영증권, 부국증권은 자사주 많은 또 증권사로 잘 알고 계시죠? 10% 가까이 올라가고 키움증권도 역시 실적 성장세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계좌 만듭니다. 8%대까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해 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세트랙아이입니다. 세트랙아이가 어느새 20만 원대까지 갔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자, 이 우주 관련된 테마도 오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AI를 합치겠다라고 예스라고 답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지구상에서 지구 밖에서 가장 야심찬 수직 통합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거 잘하니까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또 갖다 붙이는 내러티브는 결국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xAI와 스페이스X 로켓을 쏠 때 같이 위성도 보내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가치라는 거죠.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최대 밸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또 잘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격을 엄청 뻥튀기 시키는 걸 잘하니까.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스페이스X 시장에서 한 8천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고 xAI가 한 2,300억 달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합치면 1조 달러가 넘어가죠. 여기에다가 프리미엄 막 더 붙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1조 달러 더 넘어가서 테슬라만큼의 시가총액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장을 IPO 잭팟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연관된 우주 종목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한 번 더 나옵니다.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트랙아이는 한화 쪽에 우주 관련된 또 기업이죠. 10% 넘게 상승세. 스피어는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소재를 납품하는 벤더 코드를 가지고 있는 스피어 4%대 이외에도 다른 우주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종목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은 또 어떤 종목을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김민수 대표가 선택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시스템입니다. 오늘 다 잘 가지만 하나시스템도 상승률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20% 넘게 상승세 나타나는데 자, 대표님, 이 하나시스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끝인 줄 알았더니 계속 갑니다. 그게 하나시스템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순매수를 보이면서 탄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국내에서도 조금 희귀한 게 어떤 솔루션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또 그와 함께 어느 정도 다 이것저것 발을 걸친 방산부터 조선까지 갖춘 쪽에 거기다 우주항공도 있네요. 예, 그런 쪽의 모습들이 갖춰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강하게 반발을 어떤 매수세를 이끌어가는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방산 부문 쪽에서는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통신, 항공전자
있다라는 쪽들을 보여주고 있고 ICT 쪽에서는 한화그룹 쪽의 SI라고 하는 사업들 특히 블록체인이나 AI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백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방산 관련된 쪽에서 수출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매출들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5천억대, 한 10%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이고 영업이익도 한 528억, 한 14% 늘어나다 보니까 마진이 한 10% 정도까지 된다. 그러니까 보통 사업이 마진이 한 10% 두 자릿수 이상 된다라는 사업들이 가장 또 부각을 많이 받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수출 비중은 올해 또 연간으로 한 20% 이상 더 늘어날 모습들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내년까지도 한 20% 중반대까지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수익성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또 중동에서는 MSEM이라고 하는 쪽의 미사일 관련된 쪽들에 대한 매출 증가와 폴란드 쪽에서는 K2 쪽에 들어가는 2차 관련된 신규 매출, 만약에 3차까지 계약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3차 수출 관련된 계약들도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쪽들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8조가 넘어가는 모습들 쪽에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라크 관련된 또 계약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어떤 기대감이 높은 상황 쪽에서 국내 방산주들이 수출 계약을 맺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또 특히 한화그룹 쪽이죠. 이쪽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저께 나왔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이제 천무, 노르웨이향 천무 같은 경우도 역시나 관련된 쪽에 연관성을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화 시스템의 가장 큰 또 수출 실적의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들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조선 모멘텀도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화의 한화오션이 주도를 하면서 나왔던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도 일단 지분의 60%를 또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에서 충분한 이번에 어떤 방산 쪽에 MRO 쪽들의 수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드론 쪽도 소형 공격형 드론이라든가 어떤 군집된 비행 쪽들 그리고 또 자폭 드론, 대드론 방어 시스템 마찬가지로 어떤 드론도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에 솔루션과 함께 지원 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 쪽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드론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이 약 한 1조 원대 시장 규모였는데 2030년 가게 되면은 거의 7조 원대, 17조 원대 시장까지 전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드론 쪽도 앞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사업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일단 또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이제 20조 가까이가 되는 모습들 이제 시가총액을 보이면서 고평가의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핵심적인 어떤 사업을 펼쳤을 때 같이 연결되는 연계성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은 계속 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한화 시스템은 흔들렸을 때마다 봐야 되는 종목이 맞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더 매집을 해나가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하나그룹의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한화 시스템을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김민수 대표가 또 오늘 살펴보는 종목은 뭘까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콜이 있었는데 그 뒤로 또 평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삼성 SDI 하루 만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실적은 발표를 했는데 아는 것처럼 일단 부진하다라는 쪽에서 영업이익 적자가 한 2,900억대 정도인데 그래도 눈높이는 맞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데이터 센터나 AI 관련된 수요 쪽에서 성장은 이끌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AMPC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또 세액 공제를 받게 되게 되면 이익 레버리지가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 쪽과의 계약한 모습들 쪽에서 한 3조 원대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스텔란티스 쪽에서 나오고 있는 조인트 벤처 이쪽과 함께 인디애나 공장 일부를 ESS 라인 쪽으로 LFP 쪽이죠. 이쪽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FP 쪽과 아까 말씀드렸던 LFP향, ESS향 LFP 쪽이죠. 이쪽과 함께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전고체까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4680 배터리는 양산 체계를 구축을 하고 테슬라 관련된 쪽에서 이제 테스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탑재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BMW와 실증 협력이 마치는 모습들 쪽에서 이제 전고체 라인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기 시작하고 결국엔 이게 로봇 쪽에서 탑재되는 로봇의 밸류를 줄 수 있겠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들은 또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GM이나 스텔란티스와 연결된 제윤트 배처라든가 헝가리 공장의 증설, 북미 공장 투자 쪽에서 지난 유상증자를 하고 2조 원대 자금들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쪽들도 삼성 SDI 하나의 저력은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가장 또 아쉽게는 지금 당장의 실적들은 적자 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흑자 기조가 마련돼야 적당한 밸류를 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확실히 좀 이어져야 된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종목으로 보고 있지만은 아직 이제 박스권 돌파해서 탄력이 강하게 나갈지는 조금 더 실적 기조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 SDI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미래 비전은 좋지만 당장 일단은 좀 눈에 찍히는 실적이 좀 나와야 하는 상황인 건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포착한 오늘의 포착 종목은 뭘로 선정하셨어요? 네, 오늘 관련된 종목 쪽으로는 또 조선주 쪽에서 HJ중공업을 HJ중공업, 네. 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대표적인 어떤 조선주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7조 이상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7년치 이상 일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또 조선건설합사는 매출이 두 자릿수 정도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먹거리는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방산과 특수선, MRO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함정 특수선 해양 플랜트 이런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 해군의 MSRA라고 하죠. 이쪽에 함정 정비협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벌써 4만 톤급 호위함을 관련된 MRO를 수주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현대그룹 쪽이나 아니면 또 한화 쪽에서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가장 먼저 그래도 성과를 냈다는 쪽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관련된 함정 특수선 쪽에서 방산 관련된 수주가 1조 2천억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쪽은 특수선 쪽은 마진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친환경 선박 관련된 쪽에 어떤 기대감들이 높고 또 해상 풍력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 아직 풍력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그렇게 크게 쳐주지는 않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주한 부분들이 계속 실적에 반영은 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LNG선 그리고 또 친환경 선박 관련된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수주로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다는 쪽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건설 부문들도 있는데 아직 건설 부문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막상 뭐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또 어떤 크게 예전에 나왔던 뭐 PF를 통해서 나왔던 부진한 모습들은 어느 정도 좀 털어낸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 쪽에 해모로란 브랜드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게다가 또 공공 SOC 인프라 쪽에서도 수주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쪽들은 건설 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2024년, 2025년도 증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약 한 2천억대 넘게 성과를 낸 모습들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과거 700%에서 300%대까지 떨어졌다라는 쪽들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300%가 그게 낮은 수준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과를 내면서 이 부분을 떨어뜨려 가기 시작하게 되면 재무 구조가 많이 개선될 수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실적 자체적으로도 한때는 계속 적자 폭을 이어가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가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된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일단 작년 기준으로 670억대 영업이익이 난 모습들이고 이 기조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올해는 1,000억대 단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가는 한때 지금 최근에 조선주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들이 고가를 돌파할 정도로 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
눌림 목적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맞춰지고 있고 게다가 또 거래가 지금 줄어드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박스권 탈피에 대한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들도 커질 수 있다라고 관점 쪽에서 일단 지난 고점대 박스권 흐름들인 한 28,000원대 그리고 또 3만 원대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목표가는 한 3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500원대로 박스권 하단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J중공업 주선주를 또 미리 한번 공략을 하면서 상승에 한번 타이밍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 목표가 3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의 합병을 공식 발표했다. 합병 법인의 기업 가치는 약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 1,80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머스크는 내부 메모를 통해 이번 합병으로 AI와 로켓, 위성 인터넷, 모바일 직접 통신을 아우르는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는 물론 우주까지 아우르는 기술 결합이라는 설명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합병 법인의 주가가 527달러로 책정됐다고 전했다. 다만 스페이스X는 공식적인 기업 가치 산정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합병과 함께 머스크는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는 향후 2에서 3년 안에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가동해 AI 훈련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최대 100만 개의 위성 발사를 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병이 스페이스X의 IPO를 앞둔 지배구조 정리 수순이자 머스크가 구상하는 우주 AI 로봇 기반 초대형 기술 생태계의 핵심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 코스피 5천 그 이상을 바라보고 코스닥 3천 시대를 준비하는 좋은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업종과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그렇게 급락이 나오더니 오늘은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막 급등과 급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머니, 따라가야 되나요? 자, 이제 어제 못 사서 참 아쉽네요. 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뭐 중요한 것. 항상 보면은 저한테 질문하실 때 핵심을 딱 찔러가지고 질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제 못 산 게 진짜 내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여름 같은 시장인데 등목 한번 한 거다. 그리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등목보다는 이제 개울가에 이제 발 정도 담그는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다고 더위가 완벽하게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어제 살 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주시장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후회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얼무새. 예. 후회하는 거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고 반성을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주식 투자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제 할 걸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는 걸로 저랑 약속하시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어제 못 산 섹터 중에서 오늘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10%씩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오늘 사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사고 싶었던 몇몇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던 뭐 반바지 보세, 조방원이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 자율주행, 뭐 창투사, K컬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체적으로 K컬처 빼고는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섹터들 중에서 핵심 섹터들 중에서 아직 덜 올라온 거 혹은 안 올라온 섹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 너무 쉬워요, 지금 시장은. 어차피 순환매가 돌고 핵심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대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트렌드는 글로벌 트렌드가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각 기업별 미래에 대한 뭐 제가 신년사들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네. 그 트렌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려운 응용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예요. 응용 문제 하지 마세요. 기초 문제 그리고 예제 문제부터 잘 하시고 나서 이 예제나 기초 문제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싶을 때 응용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렌드에 맞는 주도 섹터에서 그리고 올해 좋아지는 핵심 섹터, 올해의 트렌드 섹터에서 가장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에 타이밍을 잘 잡기만 하면 되는 네. 그런 시장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말로 홈런을 한번 때려봐야 되겠죠. 네. 오늘 4번 타자 업종은 뭘로 고르셨어요? 저는 덜 오른 업종 중에서 올해의 트렌드, 핵심 트렌드인데 너무 잘 쉬고 있어요, 지금. 뭐죠?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자율주행?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자율주행 여러분들도 이게 있었지라고 생각하실 그쵸, 거예요. 네.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장 뜨거운 섹터였습니다. 맞네요.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연초에 엄청난 랠리를 펼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따라온 게 뭡니까? 현대차 그룹 아닙니까? 그럼 현대차 그룹 하면은 로봇에 대한 부분과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이 모멘텀을 한 몸에 받고 CES에서 최고의 핵심 화두 중 하나가 자율주행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뇌 속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자율주행이 지금 쉬고 있는 거 오호 나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쉬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 말로 홈런 시간에 4종목밖에 소개 못 해드려서 너무 아쉬울 따름이에요. 네. 그래서 뭐 못다한 얘기는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설명드리면 되니까 일단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트렌드 자율주행 제가 정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정했나요? 아니요. 글로벌 시장에서 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자율주행이 올해가 원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설명드렸듯이 연평균 36%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2034년까지 그런데 2034년 가면 뭐 완전 자율주행 되나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로봇주 정말 좋았고 올해까지도 좋죠. 그런데 재작년 2024년 로봇주는 암흑기였습니다. 올해 자율주행 굉장히 연초부터 핫하죠. 그런데 작년에 자율주행 암흑기였습니다. 뭔가 겹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봇보다 1년 뒤에 등장하는 시장의 핵심 트렌드 섹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쉬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연초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하신 분들 로봇주 원위콜린스 2000% 올랐고 로보티즈, 클로버 1000%씩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수백 %씩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누로메카마에도 360% 최근에 올랐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은 자율주행 제가 볼 때는 계속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종목들도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이제 하나하나 우리도 기술력 있습니다 하고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형주 중심으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잘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집중을 잘 못 받아요.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안 나오는데 무슨 펀드나 이런 데에 뭐 비중 있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건데 자율주행 쪽에 계속 수급이 들어가다 보면 말씀드렸죠. 기본을 잘하면은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나온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시장에서 핵심이 되고 있고 1차 반등이 나온 다음에 최근에 알려드린 거 쉬고 있는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미 테슬라, 웨이모, 뭐 GM의 크루즈 그리고 바이두, 아폴로 이런 쪽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중심 도시들 일부 도시에서는 시범 서비스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레벨 3의 제대로 된 상용화는 올해다. 작년은 시범이고 올해는 진짜로 상용화가 되는 원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SDV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 5, 6년 전에도 있던 개념이었고 계속 우리도 합니다 했는데 이제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 게 이제 올해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트렌드 말씀드렸죠. 다들 기업 신년사 보면은 열매를 뭐 취할 시기다. 올해는 실적으로 증명할 시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등장하는 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한 번 판매하고 끝이 아닌 구독제 서비스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선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차량을 정비소까지 가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는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걸 바로바로 피드백 받아서 많은 부분들을 편리하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독제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죠. 구독제 원년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 테슬라가 그동안 이 플랫폼 기업으로 해서 계속 고객들을 모집했다라는 얘기도 이미 5, 6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그룹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라고도 그 당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로봇 기업이다, 뭐 그리고 스페이스X랑 뭐 XAI랑 뭐 합쳐가지고 또 IPO한다,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있죠. 이슈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율주행 올해 이제 첫 발걸음밖에 안 내딛었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된 업종을 잘 살펴봐야 될 4번 타자 업종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올해 연초에 CES에서 젠슨왕이 로봇하고 자율주행 두 가지를 콕 집었죠. 네.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자율주행이 확실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타 종목부터 차근차근 가볼까요? 아까 막 종목 4개밖에 못 소개해 주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네. 가장 든든한 일단 1루까지 갈 수 있을 안타 종목 좀 볼까요? 네, 뭐 가장 든든하게 가는 건 기본 중에 기본. 현대차 그룹의 모비스, 현대모비스를 봐야 되겠죠. 네. 네. 이 기업을 빼고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도 아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뺄 수가 없습니다.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는 종목이고 누구보다 안정적인 종목이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고 로봇 부품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로봇의 뇌까지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을 빼고 얘기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현대모비스 든든하게 나는 자금도 좀 있고 그리고 너무 바빠요. 주식시장 잘 못 봅니다 하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 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제일 든든한 종목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시듯이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쪽 보시는 게 아주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비스 보시는 게 아주 든든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는 핵심이 되는 뭐 중간도 아니죠. 이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산 출자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비스에 대해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든든하게 보는 건 아주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겠다. 뭐 3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 금액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가 빨리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0조 원이라는 건 최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동화 매출 뭐 25조 원 얘기 나오는데 요즘에 로봇도 출시 시기 당겨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더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로봇에 대한 부분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뭐 이런 딥클린트 같은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 여전히 뭐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 모멘텀은 알고 계실 거고요. 글로벌 톱3에 들어간 현대차 그룹의 시너지 효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역시 시총 큰 종목 중에 네. 현대모비스 아니면 뭐 현대차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현대모비스를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빠르게 가볼까요? 빠른 종목 2루타 종목입니다. 조금 빠르게 가야 되는데 좀 많이 빨랐던 종목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합니다. 자, 바로 SOS랩입니다. SOS랩. 네. 네. 자, 우리 말로 없는 시즌2에도 수익률 상위에 있고 네. 뭐 사실 그 밤 11시에 뭐 어제도 제가 출연을 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신대가들의 투자율 벌써 이미 400%가 넘었습니다. 아이고, 네.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자율주행 쪽에서 대장주를 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대장주들은 원하는 가격까지 잘 안 내려와요. 아직도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규 매수하기엔 조금 아쉽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된다. 아니면은 기간 조정이라도 나오고 매수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라이다 내재화 기업이다라고 뭐 기존에도 말로 없는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꾸준하게 말로 없는 종목 선정해드리고 하면서 제가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SOS 랩입니다.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이미 현대차 그리고 만도 그리고 뭐 세메스 등등 고객사들만 봐도 그냥 굉장히 든든하고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요즘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본업 외에도 이제 관제 시스템까지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최고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엄지척 2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루타 종목으로는 이미 뭐 많이 올라왔지만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또 뭐 변동성도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SOS 랩을 이루타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3루로 가보겠습니다. 3루타 호타 준족으로 빠르고도 멀리 갈 수 있을 자율주행 종목은 뭘까요? 자, 3루타 종목도 좀 든든하게 가야 되니까 HL 만도 다시 HL 한번 만도, 보도록 HL 하겠습니다. 만도도 요즘 빨라졌어요. 네, 이 종목이 너무 느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뭐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로 치면은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좋은 소식도 많고 한데 너무 안 움직여서 갑갑하다 하면서 화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도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우리 만도가 달라졌습니다. HL 만도로 사명 변경하고도 한동안 이제 느릿느릿하게 움직여서 너무 거북이 같다 했었는데 작년에 현대차그룹도 그랬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관세 영향력 계속 얘기 나오면서 1년 내내 시달리고 거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타격도 있고 얼마 정도 타격 받았는지 저도 나와서 뭐 수십 차례 분석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도 같은 경우는 같이 느렸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이미 제가 이제 오전에 있는 마켓나우 코너에 나와가지고 교육해드리면서 121% 올랐고요. 그리고 말로 없는 시즌2 지금 시즌에서도 48.93. 분명히 좋은 수익률인데 요즘 말로 없는 수익률 보면 좀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 아쉽네요. 예, 그런데 저는 충분히 순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HL 만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CS 뭐 2026에서도 HL 만도 그룹이 5개 계열사가 여러 가지로 이런 기술을 공개하면서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기반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센서, 로봇, AI 이거 다 어디예요? 죄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든든한 기본기에 충실한 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기본기에 충실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덜 올랐다 싶으면 이런 종목부터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빨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 마이코사 출시하면서 이제 제가 이력서 쓰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HL 만도는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이력서가 기존에도 잘 쓰여져 있는 기업인데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든든한 기업이 또 이력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존이 또 이제 자율주행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테슬라와 아마존을 양손에 쥐고 있는 기업. 그리고 현대차는 머리 위에 올리고 있고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악재라는 악재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호재만 가득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뭐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발렛 파킹해주는 로봇이죠. 해가지고 이 파키 같은 경우도 산업용 로봇으로 또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모멘텀까지 생각하면은 자율주행의 로봇 어떻게 보면 모비스랑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는 호타준족 HL 만도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좋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네. 이제는 더 빨라질 것 같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시동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한번 지켜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 전에 저희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제부터 저희가 숫자를 늘렸습니다. 네. 이제 2월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2종목씩 더 늘려서 지금 7종목에서 14위까지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순위가 좀 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심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 다 100% 종목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뭐 90%, 80% 종목도 좀 같이 보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자꾸 그 종목들이 세 자릿수로 넘어가고 늘어나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순위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어제 내려왔다가 다시 뭐 복구되는 과정이라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던 이바봇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그렇네요. 종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SOS랩도 2위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기업부터 시작해서 로봇 그리고 오늘 LX 일렉트릭이 드디어 100%를 네, 많이 넘었습니다. 올랐어요. 제가 100% 그냥 넘어갈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100%는 1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자리입니다라고 계속 표현을 드렸는데 저는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배전반 쪽에 대해서 뭐 작년에도 제가 XIA랑 이 일론 머스크랑 계속 대화를 해서 공급을 시작했고 빅테크 기업 4개 기업하고 또 배전반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급 계약 얘기 나오면 나올수록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2차 전지, 원전, 그리고 반도체, 뭐 로봇 아주 골고루 섞여 있는 이런 이 페이지인데 여기에 또 계속 밑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섹터들 많이 있으니까 순위 변동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LS 일렉트릭부터 간단하게 네네. 보도록 할게요. 어제 설명드린 종목들이랑 싹 훑어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00% 넘어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 구간에서 새로 사도 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짧게 치고 빠지는 관점이라면 괜찮은데 바닥에 있는 종목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로 홈런도 준비돼 있으니까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좀 더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리뷰해 드릴게요. 자, 어제 뉴로메카 제가 볼 때는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칼날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강세를 보이다 10% 이상 강세 보이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눌리고 있을 때 분할로 매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차 매수 구간이고요. 9만 원 아래는 2차 매수 구간은 7만 원대까지 열어놓고 혹시나 갭 메우는 것까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도 어제의 리뷰입니다. HLB 1차 목표가 딱 달성하자마자 급락이 나왔어요. 이슈는 클래스2로 분류됐다 있는데 악재는 아니죠, 여러분. 일단 FDA 신청을 했는데 신청 시기가 계속 밀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밀렸는데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이 기업에서 그래도 항소제약하고 열심히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한번 통과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FDA랑도 미리미리 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쯤 되면 되지 않았겠냐. 작년에 트럼프 시즌2의 원년이라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보수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 올해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이런 서신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것을 대놓고 말하진 않았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이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시장인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58,000원 아래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AD 테크놀로지인데요. 최근에 원사이드하게 올라왔습니다. 매수 타이밍 우리 너무 좋았었죠. 말로 없는 종목 소개해드리고 예쁘게 올라온 다음에 휴식 취하는 어제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5,000원 전후 흔드는 구간까지도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바로 올라와주는 모습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의 DSP 관련주들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관찰하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한 종목 정도는 담아놓으시면은 든든하게 이제 시장의 상승률 이상으로 수익은 가져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AD 테크놀로지까지 한번 다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자리를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번 타자 업종 자율주행에서 말로 없는 때릴 수 있을 만한 종목 뭘까요? 자, 오늘 고민을 참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조금 작은 종목,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쉬고 있는 종목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작은 종목 오, 준비해봤습니다.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네네. 거예요. 제가 작은 종목들도 너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그냥 큰 종목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자율주행은.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 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로봇주들 실적 안 나옵니다. 다 뭐 적자입니다. AI도 적자입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올해가 실적의 원년이고 뭐 내년부터 해서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아까 로봇하고 비교해드렸습니다. 2024년에 로봇은 바닥이었고 암흑기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텐베고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이 말로 없는 시간에서만 벌써 두 종목 텐베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이 작년까지 암흑기였고 올해부터 업종의 이 리밸런싱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섹터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원익홀딩스처럼 로보티즈처럼 클로버처럼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이제 SOS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워낙 대장이니까 말씀드렸고 HL 만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작은 사이즈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보여드렸는데 모트렉스 과거에는 이제 계속 테슬라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대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의 그림자를 싹 벗어 던지고 이제 저평가 탈출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PB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 분야에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IoT 연결이나 사물 인터넷 연결이나 이런 뭐 승하차 기반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DV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스텔란티스랑 이미 장기 공급 계약 끝났습니다. 그리고 AI 모빌리티 쪽으로 해서 오비고랑 계속 오비고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랑도 뭐 공급 계약하면 차량용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비오가 좀 마케팅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콘텐츠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가 이제 뭐 전기차 쪽에 이제 부품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잘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기계가 뭐 급등 흐름 보여 준상가가 있는데 이런 뭐 재건주 같은 경우도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은 너무 간단합니다. 현재 가격 살짝 가도록 할게요. 지금 뭐 9,000원 뭐 중후반대에 있는데 9,500원 아래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10,000원 넘어간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9,500원 아래서 싸게 모아간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1차 목표치는 12,500원, 2차 목표치는 17,500원.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위에 광활한 범위가 있습니다. 저는 2만 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표가 달성할 때마다 제가 AS 전략 드리는 거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자율주행으로 올해 트렌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모트렉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골라주셨으니까 네. 잘 공략해 보시고 10,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는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파트너님 바로 보내드려야죠. 유튜브 라이브 하러 네. 바로 이동하시니까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말씨 하루 만에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코스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5%대 낙폭을 기록하며 5,000선이 깨졌었죠. 장중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라섰고요. 또 우량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반도체주가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주가 좋았습니다. 샌디스카 15.4%의 폭등을 보였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대 오름세를 보이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그 훈기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신에서는 오늘 국내 반도체주를 자극할 만한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트렌드포스가 범용 디램 가격 전망을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삼성전자가 2027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특히나 반도체 투톱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도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HBM 관련주가 특히나 뜨겁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2월 양산 공급을 공식화했고 또 SK하이닉스는 HBM4용 D램 양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HBM4 섹터에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력 설비주도 강한 햇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반도체 진영이 뜨거운 모습을 보이다 보니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 전력 3사죠.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 3사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우주항공주는 뜨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IPO하기 전에 xAI와 합병을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오늘 특히나 스페이스X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로봇주도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며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주도 오늘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불장을 보이다 보니 증권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증권주가 이 거래 대금이 좋았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이 전달 기준 62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했는데요.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금 증권주가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SK텔레콤입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올해는 실적 정상화 그리고 배당 회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무려 29.9% 상향했고요. 오늘 삼성 SDI도 주가도 맑음, 전망도 맑음입니다. 어제장에서 실적 발표를 했었죠. 삼성 SDI 작년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최고치인 50만 원 리포트 나왔는데요. 증권가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북미 ESS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는 이 코멘트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기업은 CJ입니다. CJ 올리브영과 CJ 푸드빌 성장세로 주가가 상승 흐름에 탔다는 오늘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고요. 목표가 오늘 26만 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헥토 파이낸셜 한국 기업 최초로 서클 경제망에 합류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115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단행한다고 공시를 하며 오늘 강한 햇살을 맞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우선 파두 같은 경우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제외됐다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 성소동 부지 개발 호재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상 2월 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중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코스피 5,000포인트는 시원하게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 바로 코스닥 3,000포인트인데요. 코스닥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국민성장펀드인데 과연 국민성장펀드가 코스닥 시장을 정말 들어올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3,000은 사실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네. 한 1,500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5년간 150조 원이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닌데요. 여러 가지 산업 부분, 얼마 전에는 이제 지방에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밝혔지만 또 상당량의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어떤 분야를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 AI,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섹터의 공통점이 뭐냐?
시가총액 상위 섹터라는 겁니다.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금은 그 공공과 민간이 절반씩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망 기업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거나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혹은 저리 대출 등으로 코스닥 기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혜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상위주들이 이제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코스닥 기업을 선정해서 산다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사시는 게 기본 전략이 되겠고요. 이 국민성장 펀드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게 6월부터 이 개인 투자자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금 3천만 원 이하는 40%, 5천만 원 이하는 20%의 소득공제 혜택까지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건 이 펀드에 이제 정부도 참여하는데 마이너스 20%까지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사실상 원금 보장에 가까운 구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증권사에서 판매했던 원금 보장형 상품이죠. IMA가 상당히 좋은 판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상당 부분의 손실을 만회해 주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투자자 예탁금과 CMA 잔고가 각각 100조 원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어디로든 갈 것인데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 되겠죠. 특히 코스피보다 못 오른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코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게요. 기관에서도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연기금의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연기금이 코스닥을 매수할 수밖에 없게끔 정책을 시행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살짝 반강제거든요. 네. 그래서 연기금이 사기 싫어도 네. 정부 기조가 그렇다면 비중을 늘리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을 기존 3%에서 5%까지 늘리겠다라는 건데 3%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3%를 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을 한 1, 2% 정도밖에는 안 샀어요. 전체 주식 자산 중에서. 그런데 이것을 5%까지 늘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양의 변화죠.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으로 최대 10조 원 가까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지금 600조 원이 조금 넘으니까 10조 원의 자금이 들어온다면 지수를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위주로 편입을 하겠죠. 그래서 코스닥 150 내에 편입된 종목이 연기금 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50 내에서 연기금의 비중이 적은 종목에 우선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펩트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펩트론은 약물 전달 플랫폼이죠. 스마트 대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담도 아주 크지는 않으니까 또 수급 기대주고요. 다음으로 SM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 주에 홍콩 드림 콘서트가 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엔터주가 좀 흔들렸는데 오히려 이것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간에 수급은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두 종목 보시면 되겠고 연기금이 예전이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낙폭과대 대형주를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기본적인 성향이었다면 최근에는 아니에요. 중소형주여더라도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우선적으로 담고 무조건 장기 투자도 아닙니다. 짧게 보유하고 매도하는 특성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특성적인 전략이 가장 좋게 쓰일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150 내에서 연기금의 수급이 적은 종목들, 그중에서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종목군들을 눈여겨보시면 투자의 힌트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이 매수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투자 힌트 중 하나다, 전략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5,000포인트까지 시원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유가증권 시장의 탄력이 더 좋았거든요. 네. 코스닥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코스피 시장의 수혜가 더 큰 것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제 3차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가 아마 이번 달 중에 되지 않을까. 지금 여당이 상당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기 때문에 통과 기대감이 높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보시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비중이 높거나 이제 높으면서도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왜냐면 현금 흐름이 안 좋고 자사주만 많다고 했을 때는 자사주 소각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 있어요. 이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딱 소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또 아예 짧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신영증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비중이 53%,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권주의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메커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자사주를 47%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를 2027년까지 대부분 소각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속도가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커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업체예요. 요즘에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유통사에도 이런 수급 흐름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역시 기술적인 부담이 아주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PBR 0.8배 미만 기업의 상장사가 주식의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지분을 주가가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상속할 때 되면 주가를 최대한 눌러서 상속세를 싸게 내려고 한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PBR 0.8배 미만 기업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PBR이 0.8배 살짝 아래에 있는 기업은 0.8배 위로 올리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웹젠 같은 경우 지금 PBR이 0.7배 정도 되고요. 자사주도 10%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따른 수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살짝 요동치기도 했는데 이렇게 PBR 0.8배가 약간 안 되는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투자 힌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주의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 그리고 PBR이 0.8배 미만인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몇몇 종목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결국에는 이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STO를 활용을 해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카드를 또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내 증시엔 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이나 STO는 확실하게 코스닥 시장을 겨냥했다라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법안 통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자산의 세부 활용 방안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투자자가 환전 없이 코스닥에 투자하게 하겠다라거나, STO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각 투자 상품을 내놔서 코스닥 시장의 상품을 소액으로 거래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을 쉽게 하겠다라는 방안, 이게 이제 정확히 코스닥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은행 중심으로 아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50% 이상의 지분을 은행이 보유하냐, 기업이 보유하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싸움이 좀 심했는데, 아무래도 은행이 그 과반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컨소시엄이 허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B2C 유통사의 우선적인 수혜가 기대되니까 뭐 코스피에서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코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주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STO 법안은 통과가 됐죠. 그래서 신규 상품이 또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큰증권의 제도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예비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거래소만 결정이 되면 상당히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한우 투자, 미술품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텐데, 조각 투자는 물론 지금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STO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조각 투자 상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부동산의 매매 차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시장에 관심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내가 못 사잖아요. 근데 그것을 1000개, 10,000개 이런 게 코인으로 쪼개서 산다면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가 그런 상품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세금을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낮은 업체 중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STO 상품의 상당 부분은 증권사가 유통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수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권주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라던가 증권사 이미 그러한 그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그러한 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중심으로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정부가 우리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부양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서학개미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또 정책도 펼치고 있는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RIA 세제 지원인데요. 환율 안정화라던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연히 코스피 시장의 영향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해당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RIA는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계좌입니다.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이 좀 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요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주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빨리 복귀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한도도 커요. 근데 요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폭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별로 유인이 없는데 수익폭이 크면 비례해서 이제 양도세도 많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매도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도하고 국내 시장으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보다는 그 요건이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국내 주식을 같은 수량만큼 매수를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외 주식만 매도해도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허들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기가 꺼려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일단 팔고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국내 주식을 사셔도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수급들도 시장 부양에 효과를 줄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그 주식형 펀드라든지 ETF 이런 상품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게 이제 코스닥 ETF 상품인데 이제 코스닥 ETF 상품으로도 이런 자금, 복귀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런 흐름들도 코스닥 시장 부양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시장의 영향이 당연히 더 크긴 합니다만 코스닥에서도 어떻게 이점을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식형 펀드나 뭐 ETF 다양한 상품에도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섹터가요, 바이오 아닙니까? 근데 이 바이오 기업들에는 신약 개발에 뛰어드는 기업들도 많고 그만큼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런 게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또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임상 2상에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네. 임상 3상에 들어갈 자원을 지원해주겠다. 이게 네.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 중소형 신약 개발 업체들은 대부분 신약을 끝까지 개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2단계에서 기술 수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 3단계를 가고 FDA 통과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임상 2상까지만 가서 기술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쉽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해서 임상 통과되고 FDA 허가까지 받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기술을 산 기업이 그 호재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임상 3상까지 그냥 달려보자 지원해 줄게 요겁니다.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왜냐면 지금 1,500억 정도로 조성될 것 같은데 너무 적습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적어도 몇 천억에서 조 단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또 비판도 있어요. 차라리 뭐 임상 1상이나 2상을 지원해라. 뭐하러 3상을 지원하냐. 가기도 힘들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제약 바이오를 지원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상 3상 펀드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1상, 2상도 지원하면서 3상에서 자금을 조금 더 많이 투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실망감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주목할 수 있는 건 임상 2상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임상 2상이 통과된 이런 업체들을 보시면 또 투자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퓨처캠이 그 전립선암 치료제가 올해 이상 데이터를 확보했고요. 최근에 임상 3상에 이제 막 돌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 인보사 임상 3상 진행 후에 추적 관찰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펀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후보군들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과 함께 정부가 다양한 코스닥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코스닥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수혜주까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력기기 업계가 대규모 증설 경쟁에 들어갔다. 여기에 총 사업비 11조 원 규모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까지 앞두며 생산 능력 확대가 시급해졌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의 지난해 말 기준 합산 수주 잔고는 27조 원으로 1년 새 30% 이상 늘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이미 수년치 일감이 쌓인 상황이다. 업계는 올해 전력기기 수요가 슈퍼사이클을 넘어 초강세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HD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수주 목표를 전년보다 10% 이상 늘려 잡았다. 내년부터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입찰이 본격화된다. 해외 물량에 더해 국내 초대형 프로젝트가 추가되면서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업체들은 초고압 변압기와 HVDC 설비 중심으로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전반이 AI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선제 투자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네, 라스트 찬스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회복 탄력성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6%, 7%에 가까운 상승력 보여주고 있는데 마감 전에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SK증권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와, 우리 시장, 양시장 오늘 마감으로 갈수록 더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 오늘장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제가 어제부터 이제 연장선상에서 쭉 볼 필요가 있죠. 우선 어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연준 의장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이미 시장에서 결정이 난 부분인데 이걸 시장이 큰 리스크로 과하게 받아들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나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조정의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좋은 명분이 어제 하나 있었을 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시장이 하루 만에 6.75% 코스피 기준으로 이 정도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11% 올라갑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날이 앞으로 또 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시장은 우선은 좋았습니다. 수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은 현물이 되든 선물이 되든 특히 선물 쪽에서는 1조 이상 그리고 콜옵션을 강하게 딱 쥐고 있었던 거죠. 그거에 장중에 딱히 매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후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시장은 강하게 턴을 할 수가 있었고 장 중반 이후 오히려 탄력을 키워나가면서 6.75% 수준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아쉬운 게 딱 하나가 있다면 장 후반에 외국인들이 지금 콜을 전부 다 청산을 했죠. 그리고 풋을 대량으로 삽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내일 장 초반은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꽤나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시장이 조금만 빠지면 거침없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참고로 지금 이러한 흐름이 코스피가 선물지수 기준으로 500에서 600포인트 갈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코스피 선물지수 기준으로 500에서 600포인트 대략 20%가 오는 시점 이후로는 10% 정도 코스피가 조정이 나왔는데 600에서 720포인트 갈 때 동안 조정이 딱히 없었습니다. 대략 780 나오니까 조정이 한번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미 하루 만에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외에 있는 여러 상업은행이라든지 여러 증권사에서도 우리 증시에 대해서 매우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JP모건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코스피 목표 지수가 6,000포인트 혹은 전망이었는데 이게 7,500포인트까지 이제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낸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D램 그리고 반도체 업종 양쪽 모두 이 낸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 이게 어제 새벽에 다 리포트로 한 게 나온 게 있는데요. 아시아 주요 메모리 업체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D램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게 예상치를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 점과 올해 1분기에 이 흐름이 지금 꺾이지가 않아요.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ESSD에 대한 특히 고성능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 덕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예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올 때 메모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86%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퓨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표현까지 붙였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 SK하이닉스가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목표 주가가 지금 130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거칠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장 후반에 또 강한 섹터 하나가 지금 나왔죠.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대동기어라든지 SY스틸텍 이쪽이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2022년 초였습니다. 지금 4년 되었습니다. 이제 종전이 될 만한데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가운데 우선은 무언가 신호탄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내일 이러한 흐름이라면 재건 쪽은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이 상승 자체가 반도체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고점 부근에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 시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6.7% 넘게 상승하면서 6.9% 상승하면서 5,293포인트 지금 지나가서 마감 준비 중이고요. 코스닥도 4% 넘는 상승. 오늘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대형주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7.6%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11% 넘는 시세를 분출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새롭게 쓰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985조까지 불어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9% 이상 상승합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2월 3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시장에 맴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좀 파란불을 많이 켜면서 시장이 마감했는데 오늘은 빨간불을 일제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일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업종별 종목별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이끌어줬고요. 이 외에 전반적인 업종과 섹터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 오늘 삼성전자가 11%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SK하이닉스도 9%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90만 닉스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신고가를 새로이 써냈는데 이제 17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케빈 워시 지명에 대한 우려감으로 반도체 투톱이 쉬어갔죠.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모건스탠리에서 275조 원가량으로 영업이익을 올해 써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79조 원으로 영업이익을 전망했죠. 이러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좋았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6% 넘게 급등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7% 넘게 급등 마감, 삼성전기까지 8% 넘게 튀어오르면서 기판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튀어오른 종목 중에 하나죠. 한화시스템이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화그룹주가 일제히 좋았는데요. 이 CPSP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많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좋았고요. 한화시스템은 28.63%가량 튀어오르며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목받은 종목이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24.72%가량 튀어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기대감 그리고 또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이면서 관련된 모멘텀이 미래에셋 증권을 주가를 튀어오르게 했고요. 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64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면서 증권주의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행업종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도 함께 붙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달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처리할 것이다라는 여당의 강한 의지도 증권주의 그리고 금융업종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오늘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나머지 업종까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섹터도 좋았는데요.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대동기업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튀어올랐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내일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일제히 좋았는데 삼천당 제약이 14% 넘게 오르면서 튀어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에스페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일리아 제약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 함께 안고 오늘 14%가량 튀어오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단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원익 IPS가 12% 넘게 급등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그간 좋았던 게임주라든지 화장품주는 조금 쉬어갔습니다. 펄어비스 5% 넘게 하락했고요. 실리콘투도 11% 넘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별 상황 짚어봤는데요. 지수와 수급 상황 마감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결국에는 6.8%까지 상승하면서 5,288선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고의 역사를 또 다시 써내려갔는데요. 전일 매도 사이드카가 무색하게 오늘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걸렸고요. 그 이후로는 더 강력한 상승이 장중에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가량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시원하게 1,100선을 웃도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 대형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상승하면서 54포인트가 하루 만에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보시면요. 오늘 개장 직후가 가장 약했고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올려가더니 결국에는 장 막판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빠졌던 지수의 폭이 한 270포인트 정도였는데 330포인트 그 이상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나 오늘 강한 시세가 이어졌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1,144선까지 들어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오랜만에 매수로 돌아섰고 기관이 2조 넘게 담았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오늘 메이저 수급이 유입됐다는 게 긍정적인데요.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8,500억 원 이상을 담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의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향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대한전선을 향해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기대감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전력설비,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까지도 외국인은 매수를 선택했고요.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한화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서는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이 특징적이었는데 역시나 외국인도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이벨 바이오와 삼천당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담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기대감 속에 원익홀딩스 선택을 했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STO에 대한 기대감, 코스닥 시장을 부양할 것이라는 정책 기대감 속에 외국인이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화 시스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우주항공 모멘텀이 함께 부각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95,000원대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올려가던
기관이 결국에는 12만 원 선을 장중에 돌파하는 데도 성공했고요. 28% 넘는 강한 상승 유지하면서 11만 9,500원대의 거래를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수급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삼성과 SK하이닉스, SK헬스케어와 같이 반도체 대장주들을 향한 강력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현대차와 기아를 향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차를 향해서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순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삼성 SDI 역시나 오늘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기관도 매수를 선택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담아냈고요. 비나텍에 대해서도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늘 매수가 유입됐고요. 여기에다가 인텔리안테크, 세트렉 아이와 같이 우주항공과 관련돼서는 코스닥에서 매수를 선택한 기업이 많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벨 바이오를 향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SK하이닉스 함께 확인해 보시죠. JP모건에서 코스피 7,500을 제시하면서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 EPS를 40% 상향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단이 45%에서 50%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막판까지 힘내주고 장중 고점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결국에는 9%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금 9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는 어떤 게 있는지 김윤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300포인트 넘게 올려내면서 전장과 확연히 다른 흐름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5,000피를 하루 만에 회복한 코스피입니다. 정말 강한 모습으로 마감했는데 JP모건에서는 코스피가 7,5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나온 내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를 들어 올릴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주가가 40%에서 50%가량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때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MSCI 한국 지수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코스피가 7,500을 갈 수 있겠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달 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라고 의지를 또 밝히면서 정책적인 부양 기대감까지 코스피를 끌어올렸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스페이스X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나온 이슈였는데요. 머스크 CEO가 xAI와 스페이스X 간 합병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더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더 빨리 지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우주항공 섹터에 전반적인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6월 그리고 7월 중으로 상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xAI와 합병을 함으로써 기업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까지 추산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이었고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에 투자한 이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융지주의 시총까지 앞지르면서 굉장히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한화입니다. 오늘 한화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이 CPSP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60조 CPSP 캐나다 사업이 이제 3월 중으로 입찰 제안서가 마감이 되는데요. 어제자로 캐나다 국무장관이 한화 거제 사업장에 방문해서 둘러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장염실함에 타본 이후 대단한 잠수함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한화와 함께 HD 현대도 원팀으로 사업 수주전에 나서고 있는데 내일은 HD 현대 본사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련된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주에 밝힌 소식이었죠. 노르웨이 천무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었죠. 이 팀코리아 수주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CPSP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이슈 세 가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내일장 한번 저희가 예측해보고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내일장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 코스피가 결국에는 또 사상 최고가가 나올까? 그거를 당연히 네.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지수 기준으로 대략 0.6%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이걸 종가 정도에는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내일 조금은 주의하셨으면 하는 것은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대략 5천억 정도를 던졌고요. 콜옵션을 모두 청산하고 풋에 지금 베팅을 강하게 해두었습니다. 이렇다면 내일 장 초반에는 시장이 조금 흔들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와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일도 장이 열리면 또 오늘처럼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장 초반보다 강하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냥 사자라는 마음으로 막 들이댈 건데 그러지 마시고 내일은 조금은 장을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장 후반에 가급적이면 종목을 편입하는 전략이 괜찮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고 최근에 조선 쪽이 갈 듯한데 지금 잘 못 갑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잘 가는 양상을 보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의 주인공이었다 할 수 있는 하나오션 조금 아쉬운 거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4분기 때 실적이 조금은 시장의 컨센을 하회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선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앞으로 실적 전망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일정 부분 작용을 한 것도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선,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중에서도 캐나다에 대한 프로젝트, 중동 지방에서의 잠수함 내청, 에스토니아 초계함 내청, 이 모든 것이 수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리 조선소를 조금 더 활용을 하였을 경우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하나오션이나 조선 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지나치게 반도체 또 뭐 코스닥이 최근에는 좋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2차전 여기에 쏠려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순환매가 돌아선다면 우선은 시장에서 리스크가 한 가지 해소되는 조선 쪽으로 방향을 조금은 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일은 초점을 조금은 조선으로 맞춰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해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이게 오늘 새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쪽은 한번 단기적으로 내일 장 초반부터 한번 베팅해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와서 출렁거릴 때 악재 해소 측면에서 바라보고 오히려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전략 잡아주셨고 내일 개장 직후에 시장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볼만한 종목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APR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 오늘 실리콘2가 충격을 조금 받았는데 APR은 지금 잘 버티죠. 시장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만 계속 갈 리도 없고요. 조선만 계속 갈 리도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쪽에서는 타이밍을 맞추어서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지금과 같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2000년대 초반에 보였던 그때 지수를 배제하면 결국에는 또 신고가인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현재 신고가를 목전에 둔 기업들이 특별히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신고가를 거의 다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APR이 지금 딱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올해 4분기 기준으로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4% 정도 증가한 4,73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 또한 194% 증가한 1,16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핵심은 역시 미국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주로 혹은 주된 매출처로 생각을 했던 게 북미 지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PR도 지금 그런 거죠.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대략 215% 증가한 2,172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이 잘 다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APR 같은 기업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20%가 넘어가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APR이 지금 25%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우리가 매출액이 많이 나와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의 측면에서 절감을 잘 시켜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APR은 양쪽 모두 다 잘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최근 아마존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분기 기준으로 매출 1위를 달성하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APR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이미 상당 부분 제고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의 비중은 확대는 되었는데 납품 가격에 대한 인식 구조 개선, 거기에 따라 판매 가격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미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3,000개가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장을 우선 영국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APR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매출액 대략 2조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증가한 4,92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실적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은 더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APR의 주가가 크게 못 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APR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30만 원, 손절 가격은 22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R 오늘 장중에 거의 7%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은 1% 마이너스까지 회복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는 22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내일장 우리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내일장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도 상승, 다만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조금 조심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은 전야 후강 내일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청훈 차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2시에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